이번 회계가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식 질문의 행감에 살펴보기 전에 방금 우리 팀장님이 법상 주소가 같으면 현행법상 대표자가 다르면 주소가 같아도 괜찮다는 뜻이죠.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시민들이 회계가의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그런 투명성 문제라든지 신뢰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은 법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행정은 자료로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뭐 100평, 200평 돼가지고 칸을 나눠서 하는데 주소지가 같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소지 안 가보셨잖아요. 주소지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무실인지. 그걸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시민 눈높이에서 원리 원칙과 규정은 가지고 가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행정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1페이지 그 세입세출 현계표 관리 문제 보시면 세입과 세출 현황을 보면 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어요. 예산 집행이 낮아서 계획한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회계 잔액은 51억인가요? 예. 예, 51억. 특별 회계는 37억이 남았습니다. 370억인가요? 예, 370. 예, 510억, 300. 예. 5천. 예, 5,100억하고 370억이 남아 있는데 특별 회계에 이제 과도한 잔액이 발생된 걸 보여요. 공기업 상수도와 하수도 예산의 경우 잔액이 각각 10억, 100억 그리고 180억 필요한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지 좀 의문이 되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부분 그 2월 사업이 많을 겁니다. 2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예,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특히 상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부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60~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2월 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월 사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최소한 지연을 막으려면 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연되지 않을 수 있게끔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먼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계획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2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별로 예산 집행 점검 및 조정을 좀 강화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예산 관리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이제 계약 투명성 확보 문제인데요.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 조정한 점은 이제 낙찰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상향으로 인해서 또 특정 낙찰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또 시행했고 그렇지만 특정 계약은 여전히 방문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의계약 낙찰률 3% 상향 조정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뭐 편리라든지 계약자의 편리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어떤 계약의 공정성을 반면에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은 안 된가요? 낙찰률 상향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낙찰률 조정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한가요? 시행 안 하시죠?
낙찰률 조정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시행해봐가지고 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뭐 공사, 용역, 물품 등 항목별로 적정한 낙찰률을 좀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대로 2페이지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분인데요. 이 수의계약 내역의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 내역은 공개돼 있지만 계약의 평가 기준 그리고 선정 이유 등에 대한 정보는 미흡해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은. 하지만 이런 정보를 주민의 좀 알 권리를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 좀 운영 방안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 최소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원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지적이라면 계약 평가 기준, 계약자 선정 사유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보면은 위탁대행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주시 산림조합을 통한 공원 녹지가의 사업 다수가 위탁, 대행 이런 계약 형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이 계속 지속되어서 과도한 집중 현상 발생이 우려가 있고 이는 바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반복 계약으로 인해 경쟁 입찰 절차가 생략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요. 저 산림 사업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산림사업 공사 발주 시에 산림조합과 전문 건설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위탁대행 사업과 적격 여부 이런 건 타당성 검토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뭐 다른 산림 관련 전문기관하고도 네, 네. 그리고 또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네.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면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합리성이 있는데요. 지방계약법에 따라 여성기업 또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모든 계약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일부 영역과 물품 구매에서 여성기업과의 어떤 수의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과도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네, 나주시 수의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리스트를 좀 확장을 시키고요. 네. 계약 단가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혹시 고려하고 있나요 지금? 네, 현재? 그러게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기업이 15건 그리고 장애인 기업이 8건 그러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하고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 시에 혹시 비슷한 류의 계약에 대해서는 좀 뭐 비교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어느 정도 가격의 적정성, 시장 가격에 대해서 이제 검토 후에 체결하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제가 조금 후에도 말씀드릴 건데 수의계약 시에도 그 예산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인 단가 조사를 좀 실시해 보셔요. 단가 조사를 실시하시고 특히 여성 기업인과 장애인 네. 기업 간에도 네, 가격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30페이지까지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 금액과 설계 금액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설계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여러 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 예를 들어서 2024년 우산교 보수보강공사 실시 설계 용역의 경우에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의 불일치로 보이는데 계약 금액이 설계 금액과 불일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 금액과 설계 금액이 불일치 사유는 크게는 설계 금액의 시행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률에 의해서 공사 용역 그리고 낙찰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시행 금액과 계약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행과 낙찰률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체결 전에 설계 금액의 좀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예산 조정 절차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낙찰률은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률에 의해서 정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큰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이거는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하튼 이게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의 불일치 방금 시행과 낙찰률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업체들이 돈을 얼마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가끔씩은 예가가 시스템상에서도 높아져가지고 가장 높이 금액을 쓰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금액이 큰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사를 말하는 거죠?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2인 견적 입찰부터는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지정정보 장치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낙찰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추정가격 2,200이 넘어가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전자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가 자체가 자체가 높게 돼서 높게 쓰신 분이 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은 준공시설물 하자 검사 실시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면 일부 하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또 조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경연등이 네, 뭐 우리가 인공폭포, 예. 조정사업의 뭐 인공암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연동 인공폭포공원의 인공암 크랙 문제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강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네. 시공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 추궁이 혹시 있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공폭포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 봐주셨고요. 시공사에서 지금 수차례 이거는 지금 보완을 했는데 계속 이게 보완을 했어도 크랙이 계속 나가고 그랬을 때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어렵다면은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금 각서가 있고 보증금 각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증사를 통해서 제3의 업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랙에 대한 보수를 맡기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공 완료 후에 하자가 계속 발생을 해도 그리고 하자 보수 종료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동일 하자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그 시공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66페이지 그 부적격업자 제재 결정 및 통보 현황을 보면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어요. 뭐 제재 대상 업체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과 실제 제재 결정 시 시간차가 큰 경우에 그때는 이제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적격 업체 제재 결정 과정에서 계약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계약 포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가 절차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업체 측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연락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저희가 가했고요. 보통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 감독관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충실하게 감독을 하는데 업체 측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뭐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케이스는 대표자분께서 갑자기 부속으로 청하셔서 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이 부적격 업자 제재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관리 감독하고 계약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계를 갖춰가지고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사람의 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좀 사람의 정으로 하기보다는 행정 강화 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사전 조치 제도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계약 전에 그 업체 신뢰도 및 이행 능력 평가 같은 걸 조금 평가하는 절차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 똑같은데 그 비품 취득 관리 재물조사 현황 아까도 잠깐 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제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 보고하고 비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좀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비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서 취득 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해서 연간 비품 구매 및 재물조사 데이터를 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과잉 구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유 재산 현황 및 임대 관리는 아까 박성은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요. 공영 차량도 김관영 의원님이 하셨고 도 시유 재산 대부 및 체납 현황을 보면 70페이지입니다. 체납이 반복될 경우 해당 재산 대부 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납 발생 시 체납액 회수 절차와 연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 최대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속 미룰 경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대북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체납 금액 회수를 위한 절차를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좀 강화하고 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부를 좀 제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금고 이자 수입 현황 문제 보면은 시금고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시금고 이자 수입이 특정 회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금 운용 효율성 문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회계 외에도 특별 회계 자금 운용 및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그러시죠? 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총 한 76억 정도 지금 이자 수입이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법령에 공공자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그 기획예산실 예산팀하고 연계해가지고요, 꼭 5억 이상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최소 5일 전에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최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또 제안으로 하는데 119페이지에 그 진행 및 종결된 민사소송 현황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또 피고의 나주시장이 포함된 만큼 굉장히 책임 소재와 공사개혁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약 체결 전에 실질적인 사업 검토와 공사 시에 감독 강화 그리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사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소송 예방 시스템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좀 마련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유효비는 뭐 명시효율이나 다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 전용 및 불용행 현황을 보면 이제 이건 기획예산실까지도 같이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반 회계에서 불용액이 1,100 아니죠? 11억입니다. 11억 9,300만 원에 달하는 것이 예산 계획이 이건 미흡했다고 또 예산 2월 전용 예산 전용 불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 11억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예. 인건비 잔액이 9억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이용조물 공제 회비가 1억 정도 남아 있어서 총 11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왜 그 뭐 이걸 전용을 해가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예, 불용액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을 그럼 이 세웠는데- 불용액은
예, 뭐 그냥 불용으로 예, 마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본예산으로 예, 다시 예산이- 편성을 예, 시켜서.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그 예산 집행에 앞서서 예산 계획 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좀 예상되는 비용을 네, 좀 보다 정확히 산출해서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좀 네.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위치 부적절 지적으로 사업이 포기된 사례인데 아시죠? 다시면 화장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이 실제로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건 또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주민 참여 예산 과정에서 사전 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언제쯤 그게 착공이 가능할까요?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26년도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예, 그래서 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사유지 세 필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현장에 나가봤는데 세 분께서 저기 토지 매각 의사가 있어가지고 사유지 매입이 좀 수월하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좀 속도감을 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남평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비 안 맞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비도 거기서 빗방울도 제가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난감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도 이미 보도가 됐고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계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산포 발전기획단 그리고 관광과의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왔고 또 그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관광과 상임 소관이라면 관광과에 직접 같이 함께 물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영발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를 저희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산강 축제 조형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조형물 자체의 예산은 원래 세워지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경관 조명으로 해서 거기 예산을 어떻게 보면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산포 발전 기획단하고 관광과의 예산이 불법적으로 합쳐진 거.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행정 절차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 거니까요. 그러나 그 세부 자료를 또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없었고요. 자, 그 2024년 영산강 축제와 관련된 A 업체와 수의 계약에서 최초 계약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주소를 수정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계약 당시 이제 실제 주소 지금 현재 농문단지 입주 업체가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했는데 이제 단지 이제 기존에 계약 담당자가 이제 기존 계약 정보 시스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상에 뜨거든요. 그것을 잘못 클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지한 다음에 곧바로 계약 정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행정상의 단순한 실수 예, 오류란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근데 이제 계약서상에는 지금 현재 있는 저 공장 소재지에 있는 기업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수정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어떤 절차적 실수라고 하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인지 즉시 곧바로 일단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계약 정보 수정을 그 이후에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 계약 정보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주시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제기가 나온 것은 나주시는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의 직접 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단지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부서가 계약 실무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 업체가 저기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직접 생산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업체의 경우에 실제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하청 업체를 통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공장이 정상 가동이 돼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까요? 이제 계약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원인행위하고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그까지만 이제 계약 부서가 하고요. 혹시 그러면 그 업체 농공단지 입주 그 업체에 네. 언제 가셨어요? 확인. 9월 12일 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2일. 예.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제가 예,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품 담당자와 제가 9월 11일 날입니다. 11일 날 오후 늦게 농단지에 가서 실제로 공장에 이제 그 업체에 직생을 설비를 갖춰야 될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공장이 그 주소에 있는지 공장 등록증 내는 일련의 서류를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2일 날. 예, 그걸 확인하고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영산강 축제 포토존 설치 내역서에 따르면은 재료비와 제작비가 비슷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건 왜 그러죠? 내역서 재료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조형물이라는 특성이 좀 있었고요. 조형물은 기본적으로 계약 심사를 할 때도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감사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삭감 없이 계약 심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형물의 특성상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선급금 지급하셨잖아요. 네. 선급금 지급했을 경우에 선급금 지급 정산서는 지금 가지고 있죠. 선급금 지급 정산서는 요청을 했고요. 지금 수요일 내로 그거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그럼 저하고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선급금 지급 정산서, 선급금은 결과적으로 재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 재료비에 대한 또 인건비도 있겠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인건비도 만약에 평균을 넘는다면, 상식선을 넘는다면 문제가 있는 정산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첨부해서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뭐 카드로 구입을 했을 것이고, 어쨌든 선급금 정산서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발주부서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산은 부서에서 다 정산이 일차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서류 감독부서의 감독관의 검토가 끝나면은 그 서류 저희가 좀 들어오면 다음 주 중으로는 의원님께도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중에 세부 선급금 정산 내역서를 분명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후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소통을 하면서 뭐 행감 기간 우리 정례 기간 동안에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걸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비춰줄 수 있나요? 여기 두 가지 포토존이 있는데 이 빨간색 이건 관광가에서 영산강 축제할 때 그 현장에 설치했던 포토존이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은 농업 페스타
축제장에서 그대로 만들었던 포토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둘 다 재료가 목재입니다. 목재고 그 속에 LED 등을 넣어서 저녁에도 빛을 내면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포토존을 설치한 업체가 동일 업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 업체인데 똑같은 재료, 결과적으로 목재와 LED 등을 사용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크기, 같은 업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왜 금액은 3.5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저 금액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 3.5배 차이가 날까요? 관광과에서 했던 이 포토존 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이 농업 페스타에서 했던 이것은 350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이 가격이 공표가 됐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는 3,500만 원, 3,500이 넘고 하나는 아시죠? 예, 1,000만 원, 1,200만 원인가? 그밖에 안 됐어요. 860하고 근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같은 이 포토존을 만드는데 그것도 목재로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 보면 관광가 실제 업체에서 이제 관광가 소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회계팀은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에 따른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하자가 없는 한 서류적 하자가 없는 한 바로 지급하고 계획을 세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를 해요.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이 좀 더 뭔가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재료비 같은 경우 이 포토존 같은 경우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 부분은 최소한 비교 견적을 봤어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한평에 있는 포토존 조형물 2년 전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포토존 조형물은 이것처럼 목재로 하지를 않아요. 이 나무 목재 가격이 얼마나겠습니까? 거기는 스테인레스라든지 아예 자체 내에 30년, 50년이 지나도 괜찮을 정도의 영구성을 반영구성을 가진 걸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1,200만 원이 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도. 근데 나무 목재로 만들어서 축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일 만에 녹이 슬고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다시 사용하자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목재로 만들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주시가 목재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목재로 만든 포토존 조형물 치고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됐다. 이 목재의 부분 그리고 영산강 축제 알림이 조명 이게 2억 2천이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시민 그 누가 봐도 그 어떤 분이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회계과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검증 절차를 확실히 해서 과도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급금 지급을 단 하루 만에 계약한 지 하루 만에 1억 1,800만 원 지급한 것은 이건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7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료비를 목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목적으로 이 선급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가 이 포토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자산도 안 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선급금을 주라고 하는 업체하고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회계과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이제 그 시정 질문이라든지 앞으로 행감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서로 이야기하면서 듣고 그 부분 제가 들은 부분은 분명히 시민에게 철저하게 공개할 겁니다. 시에서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근거와 법령을 가져오시고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럼 그 부분까지 저는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나 우리 12만 나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밝힐 겁니다. 여튼 회계과에서는 여기 지금 자료 저한테 온 자료는 어느 정도 뭐 성실하게 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연장할 자료밖에 없고 선급금 지급 관련 내부 결제 문서 있죠. 선급금 지급할 때 내부 결제 문서 그 결제 문서를 주시고 선급금 지급 승인 근거 쉽게 말해서 지방 뭐 재정법 제 37조에 대해서 뭐 안다든가 그 근거 및 증빙 자료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와 뭐 기획예산실과 같이 또 협업이 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산 산정 근거 자료 및 비교 분석 보고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안 해주셨으면 없다고 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유사 사례 이 부분은 제가 찾을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 전용 승인 절차 관련 문서. 지금 1억 원은 관광과, 나머지 1억 원은 영발단에서 예산인데 부서가 틀리는데 그 예산을 전용할 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관광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축제가 끝났으니 영산법 발전기획단에서 저류지 관리해서 니들이 관리해라. 단 이걸 만들기 위해서 1억을 니들 돈을 주라. 또는 가져가서 만들어라. 이거 의회 승인 절차 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각 부서에서요. 그 내부적으로 예산 변경 이용 전용 절차에 의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PT를 진행한 인물이 이제 우리가 디자인 용역 계약을 한 분이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 분이 디자인을 재능 기부해서 그걸 가지고 뭐 광주 모 디자인 회사에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줬으면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는 좀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 외부 인물 B 씨 관련 증빙 서류, 디자인 회사와 관계 있다는 또는 거기에 회사와 위임장을 받았다든가 거기 회사에 재직을 한다든가 그 증명서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형물 설치 계약서는 여기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나 뭐 감사하실 자료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요. 여하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회계과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이 감사 결과가 우리 공무원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검토하시고 알아보셔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아니면 정례회 기간 안에라도 나주 시민께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